AI랑 일하다 보면 가끔 좀 황당할 때가 있죠.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하는데 알고 보면 완전히 틀린 정보를 줄 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AI의 이 자신감 넘치는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에펠탑은 원래 1885년 화성과의 교신을 위한 거대한 라디오 안테나로 설계되었습니다. 어때요? 뭔가 그럴싸하지 않나요? AI는 이런 문장을 정말 순식간에 만들어내요. 문제는 이게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AI가 이런 환각 현상, 그러니까 헬루시네이션을 일으킬 때 그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때 있어요. AI는요,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우리는 어떤 의미나 진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AI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서 이 단어 다음에는 이 단어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겠네 하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아주 정교한 예측 기계에 가깝습니다. 목표 자체가 유창함이지 정확성이 아닌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AI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무슨 프로그램 오류나 버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확률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델의 어쩔 수 없는 특징, 거의 내장된 기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착각이라는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AI의 목표는 사실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유창한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완전히 틀린 정보도 엄청나게 자신감 있는 어조로 술술 내뱉는 거죠. 그럼 우리는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고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AI의 답변은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날 것의 재료다. 당신이 바로 셰프다. 딱 이거죠. AI가 던져주는 건 그냥 손질 안 된 생고기나 채소 같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멋진 스테이크를 만들지 아니면 그냥 버릴지는 전적으로 셰프인 우리 손에 달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셰프이자 탐정이 되어볼 시간입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그냥 받아 쓰는 게 아니라 예리하게 분석하는 AI 탐정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도구 상자를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돋보기입니다. AI는 수많은 글을 학습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간이 글 쓸 때 흔히 저지르는 논리적 실수까지 그대로 따라해요. 예를 들어 AI 스타트업 하나 성공했으니 전부 다 대박일 거야 같은 성급한 일반화, AI를 도입 안 하면 망한다 같은 흑백 논리, 이런 것들을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가정을 파헤치는 겁니다. AI가 어떤 주장을 한다면 그 밑에는 항상 깔려있는 전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AI가 모든 회사는 소셜미디어 광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바로 질문을 던져야죠. 잠깐, 이 말이 맞으려면 뭐가 사실이어야 하지? 생각해보면 우리 타겟 고객이 소셜미디어에 있다는 가정, 소셜 광고가 제일 효율적이라는 가정 같은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본 중의 기본, 바로 데이터 검증입니다. 이건 간단한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AI가 근거로 든 데이터, 출처가 확실한가? 너무 옛날 자료는 아닌가? 혹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기본적인 질문만 던져봐도 허술한 주장은 금방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진짜 유용한 꿀팁인데요. AI한테 AI를 검증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I가 멋진 사업 계획서를 써줬다고 해봐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너 지금부터 엄청 깐깐한 투자 분석가야. 방금 네가 쓴 사업 계획서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 3가지만 짚어봐. 이렇게 AI에게 스스로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시키면 우리가 미처 못 본 허점들을 스스로 찾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좋아요. 지금까지는 AI의 허점을 찾아내는 방어 기술을 익혔습니다. 이제 여기에 자신감이 붙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젠 공격입니다. AI의 결점이나 한계를 역으로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적 사고는 방어, 창의적 사고는 공격입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가장 평균적인, 가장 뻔한 답을 찾아내는 데는 도사예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능력은 바로 그 뻔한 아이디어를 디딤돌 삼아서
아무도 생각 못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점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스캠퍼, SAMPER 같은 창의적 발상법이 아주 유용합니다. 먼저 AI한테 전문가를 위한 시간 관리 앱 아이디어 좀 내봐 하고 평범한 질문을 던져요. 그럼 뻔한 대답이 나오겠죠. 그때 스캠퍼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의 핵심 기능을 다른 걸로 대체, substitute 해봐. 다른 앱이랑 결합 컴바인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서 AI가 스스로의 뻔한 패턴을 깨고 나오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관점을 확 바꿔보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새 스마트폰 마케팅 슬로건을 만들어줘. 단 10살 아이의 입장에서. 이번엔 70대 어르신의 입장에서. 경쟁사 CEO라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요. 보세요. 관점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결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극한의 제약 조건을 거는 것도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케팅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과 똑같은 바이럴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획안을 내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약을 걸면 AI는 더 이상 평범하고 돈 쓰는 방법은 생각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AI 탐정의 역할과 창조자의 역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뭘까요? 이건 바로 우리가 AI라는 기술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AI한테 질문 한번 딱 던져서 완벽한 정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는 동전 넣으면 음료수 툭 튀어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AI와의 협업은 탁구랠리에 가깝습니다. AI가 먼저 초안이라는 공으로 서브를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비판적인 분석과 창의적인 스핀을 더해서 공을 받아칩니다. 바로 이 핑퐁 같은 상호작용,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동적인 협업을 통해 도달하는 지점이 바로 증강지능입니다. 이건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아니에요. 기술이 인간의 지성과 창의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증폭시켜주는 인간과 AI의 파트너십, 바로 증강지능 Augmented Intelligence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잠재력인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AI가 주는 답을 그냥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닙니다. AI의 답변을 요리하는 셰프, 허점을 파고드는 탐정, 그리고 함께 탁구를 치는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은 다음에 어떤 멋진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